우리가 조난을 당하면 올라갈 것인가 내려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고민이 많죠. 실제 여러분 산에 올라갔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어떤 고려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조난을 당했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길을 잃었다는 것, 또 하나는 내가 체력적이거나 아니면 어떤 신체적인 부상을 입어서 더 이상 이제 움직일 수 없는 상황, 다른 사람의 철저한 도움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처해졌을 때 우리가 조난이라고 그러죠. 일단 내가 걸을 수 있다, 그 다음 걸을 수 없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만약에 내가 걸을 수 있다고 하면 그 다음 고려할 사항이 뭡니까? 일몰 시간이에요. 일몰 시간은 산행의 고, 노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길을 잃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무조건 뭐 길을 찾기 위해서 움직여야 되느냐, 또는 또 길을 잊었다고 해서 그냥 무작정 다른 사람이 도와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이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행동의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은 바로 일몰 시간입니다. 일몰 시간이 가까워지면 크게 이제 세 가지 위험 요소가 이제 확대되는 거죠. 하나는 당연하게 이 주변의 시야 확보가, 즉 이제 어두워지기 시작하니까 내가 봐야 될 것들, 또 반드시 체크해야 될 것들이 보이지 않을 수 있고, 그 다음 이제 착시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죠.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 다음 정말 우리가 놓칠 수 있는 작게 뭐 쓰여진 글씨라든가 표지판 같은 것들, 아니면 나뭇잎 같은데 잠깐 가려진 것들이 어두워지게 되면 더 안 보입니다. 그럼 결국은 우리가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점점 길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는 원인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이 주변의 밝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일몰이 가까워지면 이제 그런 위험 요소가 커지는 거죠. 점점 어두워진다. 시야 확보가 어렵다. 봐야 될 것을 못 볼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요소는 뭐냐면, 일몰이 가까이 되면 온도가 떨어집니다. 온도가 떨어진 것은 체온 유지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 체온 조절에 또는 외부의 기온에 대응하는 내가 충분한 장비가 없다고 했을 때는 위험 요소가 상당히 급증하는 거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 생존에서 중요한 요소인 체온 유지에 불리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온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새로운 위험 요소가 대두된다. 뭐요? 저체온증의 위험이 갑작스럽게 대두될 수도 있다. 주변의 밝기, 시야 확보가 잘 안 되는 첫 번째 상황, 두 번째 체온이 떨어질 수 있다. 온도가 전체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 세 번째는 바람이 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산에서는 온도가 떨어지면, 해가 떨어지면 바람이 붑니다. 온도차에서 능선이라든가 또 이제 정상 부근에서는 지형적 특성에 의해서 바람이 붑니다. 안 부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웠던 뭐 상곡풍이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자연 현상에 의해서, 대기의 현상에 의해서 이제 발생하는데, 그게 일몰 이후에는 더 심해진다고 느껴집니다.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겨울일수록 더 심해지죠. 겨울일수록 더 심합니다. 그래서 가을 늦가을이나 초봄까지 아니 늦봄까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일몰 시간 이후에 대기가 굉장히 불안정하고 바람이 많이 불 수 있기 때문에 일몰이 될 경우에는 우리가 바람을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요 세 가지, 시야 보고 어렵고 온도가 떨어지고 그 다음 바람이 많이 불 수 있다. 요 세 가지가 일몰이 가깝거나 일몰이 됐을 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위험 요소입니다. 그러면 이 위험 요소를 안고 과연 계속적으로 진행하느냐 아니면 그냥 멈출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겠죠. 일몰 시간에 충분히 시간에 어떤 나름대로 여유가 있다고 하면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내가 왔던 길 되돌아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길을 잃은 상태에서 길을 찾기 위해서 고도를 높인다는 것은 또 다른 위험을 또 계속 가속화시킬 수 있어요. 일반적인 평지가 아닌 산에서 고도를 높인다는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 크게 고려해야 될 부분, 큰 세 가지의 어떤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도를 올릴수록 지형의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이해되십니까? 고도를 높일수록 지형의 경사도가 높아져요. 정상 가까이 갈수록 경사도가 높아집니다. 경사도가 높아지는 것은 지형이 그만큼 험해진다는 얘기죠.
그 다음 이 지형이 험해짐을 통해서 두 번째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냐면 체력 손실, 즉 체력 고갈이 더 빨리 일어나요. 평지를 걷는 것보다 경사도가 높고 좀 험한 지역, 바위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이런 장애물들에 의해서 체력 손실이 더 많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같은 거리를 하더라도 경사가 높고 그 다음 지형이 험한 그런 어떤 길을 갈 때는 더 많이 체력 손실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것도 또 다른 위험을 가속화시키는, 고도를 높였을 때 대표적으로 발생되는 그런 지형적 위험들이 따라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역시 고도를 높이게 되면 바람을 많이 맞게 될 수 있어요. 고도를 높인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지표면에서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우리가 그 기온 감류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일반적인 해수면에서보다 100m에 0.6도씩 온도가 낮아집니다. 고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100m 단위로 0.6도씩 낮아져요. 그 다음 고도로 올라감에 따라서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지형이 험해지고 경사가 많아짐을 통해 가지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지형적 장점과 자원들이 서서히 이제 줄어들 가는 거죠. 부족해집니다. 왜냐하면 정상이나 암릉으로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아주 뾰족한 능선, 그러니까 좀 경사도가 높은 그런 어떤 그 능선의 경우에는 내가 피할 수 있는 지형이나 암반, 골짜기 같은 것들 또는 그 나무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고도에 있는 그런 지형에보다 사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 훨씬 줄어듭니다. 피할 수 있는 지형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위로 올라갈수록 내가 높이 고도를 높일수록 바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형과 자원이 부족해지고 그 다음 바람에 취약해지고 그 다음 기온 감류, 온도가 고도에 올라감에 따라서 떨어지는 그런 리스크를 떠안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내가 길을 잃은 상태에서 정상 가까이 갈 이유가 있냐 이거죠. 오히려 더 위험해지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사가 험해지고 길이 굉장히 난이도 높아지면 또 낙상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길을 알고 가는 게 아니니까 조난 상황에서. 가급적이면 조난당했으면 위로 올라가는 것은 지양해야 될 겁니다. 내가 근데 거의 정상 부분이라고 판단되면 그렇게라도 한번 해볼만 하지만 정상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 설사 정상이라 할지라도 정상일 경우에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면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 왔던 길을 되돌아가서 길의 흔적을 찾거나 아니면 우리가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 GPS 어플리케이션들 이용해서 내 위치, 그 다음 내가 가야 될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움직이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물어보게 되면 왜 조난을 당했을 때 올라가는 걸 선호하느냐, 왜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이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고도를 올라가야지, 위로 가야지 주변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주변 지형과 그다음 다른 어떤 내가 파악해야 될 지형 지물들 그런 것들이 눈에 쉽게 띄기 때문에 위에 올라가면 뭐라도 보이지 않느냐, 방향을 잡을 수 있는 또 길을 찾을 수 있는 힌트가 보이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올라간 것을 본인은 원칙을 가진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위험하냐면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렸는데 어떤 부분에서 틀렸냐면 우리가 길을 잃은 상태에서 정상을 간다 칩시다. 아까처럼 그런 위험 요소들, 고도를 높일 때 발생되는 세 가지 큰 위험들을 따먹고 그렇게 해서 막 땀을 뻘뻘 흘리고 막 미끄러지면서 어떻게든 올라갔다고 칩시다. 그런데 우리나라 능선이라든가 정상 가까이가 암릉으로 바위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으면 위에 올라가도 사방이 보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그 능선이라든가 정상조차도 나무들에 의해서 가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저지대라든가 아니면 중턱에 비해서는 나무의 밀도가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능선으로 가보시면 나머지 아래쪽에서 자란 나무들과 그다음 정상과 능선 쪽에서 자란 나무들에 가지고 시야가 다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안 보입니다. 막상 올라가봐야 안 보여요. 이런 경험은 저처럼 이제 많은 산, 그다음 이제 오지를 많이 다녀보신 분들은 공감할 거예요. 정상이라든가 능선에 이름 없는 곳 또는 등산로가 잘 발달되지 않은 그런 어떤 지형에서 능선 또는 그런 정상에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올라가봐야 사방이 안 보입니다. 유일하게 보이는 때가 있어요. 그런 특정한 때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겨울이죠, 겨울. 겨울은 낙엽들이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화렵수로 주로 이루어진 그런 산일 경우에는
낙엽들이 다 떨어져서 나무와 나무 사이들이 이렇게 그 틈이 많이 발생해서 시야가 확보됩니다. 그래서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나머지 계절에서는 안 보입니다. 농담이 아니라 정말 안 보여요. 단 전제 조건은 암능, 바위로 이루어진 능선과 바위로 이루어진 정상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그 위에서는 나무들의 밀도가 거의 현저하게 떨어지고 거의 안 자라고 그다음 낮죠. 수목의 높이가 낮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보입니다. 올라가면. 근데 그 올라감을 통해 가지고 올라가는 데까지 과정은 굉장히 위험 요소가 더 크기 때문에 조난을 당했다, 길을 잊어버렸다 자체에서 조난을 당했다면 절대 움직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몰 시간이 충분하다 그러면 고도를 낮추는, 그래서 고도를 높였을 때 발생되는 큰 세 가지 위험을 오히려 굳이 만들 필요 없이 고도를 낮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세 가지 위험이 역으로 장점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지형도 상대적으로 덜 험해지고 그럼 체력도 상당히 아낄 수 있죠. 또 내가 왔던 길이기 때문에 힌트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또 길을 찾을 수 있는 힌트를 또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또 사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 많죠. 고도가 낮을 땐 피할 수 있는 지형, 묵패인 곳, 뭐 골짜기 같은 것들, 안반 사이, 그다음 주변의 나무나 낙엽들 이런 것도 활용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고도가 낮을 때 오히려 장점을 또 가지죠. 그다음 소죠. 그래서 고도를 낮추게 되면 또 상대적으로 치온 유지에 더 유리해지니까 100m에 0.6도씩이라고 판단했을 때 그런 부분에 장점을 가지면서 고도를 낮추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이제 요거는 조난을 당했을 때 일몰 시간이 어느 정도 확보됐다. 그때 가정에서의 한 대응법이고, 이건 두 번째는 움직일 수 없다는 어떤 상황에서 조난이다. 그러면 그럴 경우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 또 두 번째 중요한 거, 일행이 있을 때는 절대 일행과 떨어지면 안 됩니다. 한 명은 남고, 예를 들어 두 명일 경우에 한 명은 남고 한 명은 내가 가서 뭐 구조대를 요청하겠다.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둘 다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특히 이제 길을 잃은 데다가 조난까지 다쳐서 조난을 당한 상황이라면 더더욱이 같이 있어야 돼요. 같이 있으면서 같이 심리적 대화라든가 아니면 서로 격려해주고 하면서 이 멘탈을 유지해주고, 그 다음 체온 유지를 위해서 다치지 않은 사람이 바로 다친 사람들의 체온 유지를 위한 조성, 여러 환경을 조성해주고 옆에서 돌봐줘야 됩니다. 응급처치도 같이 해주고. 근데 이걸 내가 구조 좀 건강한 사람이 구조 요청하러 가겠다 해서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례가 생각보다 거의 많지 않아요. 정말 농담이 아니라. 그 사례들을 보면 그렇게 해서 흩어지는 경우에 오히려 찾으러 갔던 사람이 조난을 당해서 먼저 사망한 경우도 있고, 또 둘 다 사망한 경우도 실제 우리나라에도 있고 해외에도 많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같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비합리적인 것 같지만 아니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에요. 뭔가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고자 노력한다. 그게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비합리적이고 더 위험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같이 그 상태에서 구조대가 오거나 아니면 그 범위, 여러분들이 이탈했던 그 범위가 대부분 등산로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조난을 인식했다는 그 시점과 그 장소는 실제 등산로에서 그렇게 많이 벗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거기서 여러분들이 계속 버티고 있으면 주변에 정상적인 등산로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스스로 고립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조난당해서 길을 잃었다. 오히려 그 시점이 가장 등산로에서 가깝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위치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더 움직이면 오히려 더 그것이 조난을 가속화할 수 있고 위험을 더 높이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다친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같이 버텨주고 구조대 올 때까지 같이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진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은 시행착오, 정말 많은 우리나라 자연 환경과 물론 해외에서 제가 또 조난을 당하기도 했지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아는 또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얘기하는 독자적인 생존과 독자적 탈출하는 것이 얼만큼 위험할 수 있냐에 대한 부분은 저는 몸으로 실제 겪었고 또 그런 부분에서 많은 사례들도 제가 하는 얘기들의 근거가 돼주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베어 글리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생존에 대한 해외 굉장히 유명한 그런 어떤 전문가들이나 탐험가들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설사 그 사람들이 그 정도의 훈련을 가지고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자연은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표현하면 그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실제 조난 상황, 그런 위험한 상황에 딱 던져놨을 때
TV에서 나온 것처럼 그렇게 안전하고 건강하게 탈출한다는 보장 절대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프로그램들 대부분은 주변에 도울 수 있는 스태프들이 스탠바이 중입니다. 그 다음 그런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바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구조 시스템까지 다 갖춘 상태에서 보기에는 위험해 보이지만 사실 그 시스템 자체는 굉장히 안전하게 잘 관리되는, 어떻게 보면 통제된 공간에서 그렇게 만들어진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배울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것들에 대해 너무 맹신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 상황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조성한 안전한 환경이지 실제 상황은 어마어마한 변수들 또는 정말 작은 변수 하나가 생존의 어떤 향방, 그러니까 방향 결정지, 산다 죽는다 이거에 결정짓는 중요한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작은 감염 하나, 상처 하나가 이게 며칠 동안 방치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응급처치 빨리 안 해주면. 그렇지만 그런 프로그램들은 항상 스탠바이 되어 있다고요. 그런 상황에서 바로 요청을 하거나 하면 옆에 있는 스태프들이 도와줘서 그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는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참고하고 그런 정보들을 어떻게 응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더라도 물론 자신감을 가지는 건 중요합니다. 나도 극복할 수 있다. 그 멘탈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 사람들도 저 정도로 저렇게 극복할 수 있으니까 나도 최소 장비, 아니면 나도 별 장비 없이 그냥 막 다니다가 그때 그 프로그램처럼 하면 되겠지. 그런 망상을 버리라는 겁니다. 실제 상황과 그다음 그 프로그램 상황은 완전 달라요. 그리고 제가 해외 프로그램도 마찬가지, 국내 프로그램도 마찬가지. 좀 조언하고 싶은 게 뭐냐면 너무 다이나믹한 어떤 생존 상황을 만드는 것보다는 좀 실제적인 사례 중심의, 그리고 그 사례에서 우리가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생존의 힌트 이런 것들에 좀 포커스를 두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생겼으면 더 많이 또 다양하게 이렇게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막상 또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면 또 일반인들이 잘 안 보죠. 시청자분들이 잘 안 보는 거야. 지루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아쉽긴 한데, 공영방송에서 그런 것들, KBS 이런 곳에서 그런 것들을 좀 해야 됩니다. 재미가 없다고 시청률 중심이 아니지 정보를 담는. 예전에는 위기탈출 넘버원, 또 최근에 뭐죠? 재난탈출 생존왕인가? 그렇죠. 그런 것도 있죠. 재난탈출 생존왕 같은 경우 제가 1회 출연자라서 원래 그 1, 2회를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섭외 요청이 왔었어요. 그래서 차량 탈출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그다음 일상에서 발생되는 사고나 재난에 대한 부분을 대응하는 그런 것을 1회, 1, 2회를 그렇게 출연해서 보여주는 걸 했었는데, 중간에 이제 출연자가 막 바뀌었죠. 이근대이가 갑자기 등장했다가 또 이슈가 논란이 생겨서 다 하차했다가 또 다른 또 사람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은 우리가 많이 봐주고 격려해줘야 됩니다. 그런 시청률이 안 나오더라도 꾸준히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반복된 내용이라도, 반복 숙달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교육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이어갔으면 하는 그런 어떤 바람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실제 상황과 그 다음에 어떤 영상으로 보여지는, 그러니까 방송에서 보여지는 그런 상황들은 환경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두 번째, 나도 할 수는 있는데 아무것도 없이 뭔가 하려고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나는 더 잘 준비해서 쉽고 빠르게 대응을 하겠다.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또 야외 활동에, 여러분 취미에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또 이런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